차가운 백만장자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딸들을 저택 안에 조용한 일상에 가두어둔다. 새로운 보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소녀들과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진실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아 취한 행동은 그 가족과 그 여자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 박진우 회장이 또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사무실 창문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법적 서류와 은행 계좌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게 된 사람의 냉정함으로 숫자를 훑었다. 42살, 관자놀이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리고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인 한남동의 저택.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제국은 그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집 반대편에서는 두 어린 소녀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8살인 박서연은 갈색 머리를 아이답지 않게 너무나 완벽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않았고 손가락은 가정부가 골라준 옅은 분홍색 드레스의 끝자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6살인 박하유는 3년 전부터 다시 시작되어 아무도 고치지 못한 습관인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빨고 있었다. 두 아이는 소리 없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 화면의 빛만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서류를 가죽 서류 가방에 넣고 시계를 보았다. 오후 6시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보모가 도착할 것이다. 3년 동안 13번째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력서와 보고서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보관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모두 시험에 실패했다. 첫 번째는 2주, 마지막은 단 5일 만이었다. 패턴은 항상 같았다. 예의 바른 미소, 흠잡을 데 없는 추천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도착했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돈이 사라졌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래로 펼쳐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은 활기로 넘쳐났지만 그의 집은 무덤 같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3년 전 김지수가 떠나면서 그곳의 모든 빛을 가져가 버렸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고 의사들은 말했다. 그녀는 고통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는 매일 고통받았고 더 나쁜 것은 그의 딸들이 그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폰이 울렸다. 진우는 퉁명스럽게 받았다. 회장님, 이 여사님 퇴근하십니다. 가정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격식 있게 들려왔다. 벌써.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 여사는 집을 돌보는 가정부로 50살의 여성이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했지만 밤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지는 않았다. 그 일을 위해서는 보모가 필요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곁에 있어 줄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신뢰. 그 단어는 그의 삶에서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갔고 그의 이탈리아제 명품 구두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딸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지나쳤다. 서연이 그를 잠시 쳐다보며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다. 그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지수가 바랐을 아빠가 되어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유럽 풍경화 뒤 벽에 내장된 금고를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5만 원권 지폐로 1,000만 원, 완벽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돈을 책상 위에 잘 보이게 놓았다. 그런 다음 집의 모든 방에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했다. 야간 투시 기능과 선명한 오디오를 갖춘 최신형 카메라 12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두 그의 개인 침실에 있는 모니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방은 그가 잠가두어 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내일, 그는 중요한 회의에 나가는 척할 것이다. 새 부모에게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것이며, 아이들을 돌볼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사무실 옆에 항상 닫아두는 방에 틀어박혀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모든 결정. 그리고 그녀가 어김없이 돈을 집었을 때, 또 하나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는 것, 아무도 진정으로 그의 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가 지불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우는 거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제 소파에 누워 있었고, 하유는 거의 잠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마치 항상 다른 곳, 그 차가운 집과 애정의 부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채택한 그 먼 곳을 응시하는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시간이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즉시 일어나 8살 아이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책임감으로 어린 동생의 손을 잡았다. 하유는 아직 반쯤 잠이 든 채 투덜거렸지만 순순히 따랐다. 그들은 그 거대한 집에서 2개의 작은 형체가 되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진우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랐다. 그들 옆에서 걸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층 복도에서 그는 2 아이가 함께 쓰는 방 문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이미 하윤이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돕고 동생의 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했고 결코 불평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감정은 위험했다. 감정은 지수가 떠났을 때 그를 파괴했다. 잘 자라, 그는 문가에서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서연이 작게 대답했다. 하유는 그저 크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아이들은 상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진우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실망. 순환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새 부모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었다. 한지은, 34살, 고등학교 졸업, 유아교육기술 과정 수료. 2 아이를 둔 미혼모로 10년 동안 보모와 돌보미로 일했다. 이전 가족들로부터 훌륭한 추천서를 받았다. 주소는 의정부, 그가 사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소박한 동네였다. 사진 속에는 소박한 얼굴, 짧은 갈색 머리, 온화한 미소를 띤 여성이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우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기대를 품어봐야 소용없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다. 그녀는 보살핌과 헌신을 약속하며 그의 집에 들어올 것이다. 그는 함정을 설치할 것이다. 그녀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해고하고 실망의 목록에 또 하나의 이름을 추가하고 14번째 보모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잠은 더디게 찾아왔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지수가 아직 살아있고 딸들이 큰 소리로 웃고 그의 집에 온기와 생기가 넘치는 혼란스러운 꿈이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다.
지은은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그녀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나무가 우거진 거리를 걸으며 거대한 저택, 완벽한 정원, 차고에 있는 수입차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박 회장의 집은 위풍당당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3층 건물, 반사 유리, 단철로 만든 자동문. 지은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며 입고 있는 소박한 유니폼을 매만졌다. 중년 여성이 인터폰을 받았다. 새 보모 한지은입니다. 그녀가 알렸다. 들어오세요.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은은 포르투갈식 돌길을 따라 현관문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같은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정부 이 여사였고 그녀는 비판적인 눈으로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따라오세요. 박 회장님은 사무실에 계십니다. 집안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지은이 몇 년 동안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가구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 모든 호화로움에도 불구하고 집은 텅 비어 보였고 생기가 없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산다는 흔적도 없었다. 이 여사는 그녀를 넓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박진우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눈을 들었고 지은은 그 차가운 시선이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무게감을 느꼈다. 회장님, 새 보모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사가 알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한지은 씨, 진우는 일어나지 않고 말했다. 이력서는 읽어봤습니다. 10년 경력이더군요. 네. 회장님. 여러 가정에서 일했고 항상 어린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추천서도 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 앞에 섰다.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위축시키는 존재감을 가졌다. 내 규칙은 간단합니다.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내 딸들을 돌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숙제를 감독합니다. 이 여사가 집안일을 돌봅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돌봅니다. 월급은 매월 15일에 입금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회장님.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눈에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평소의 냉정함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회의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겁니다. 당신 혼자 아이들과 있게 될 겁니다. 이 여사는 오늘 정오에 퇴근합니다. 휴가거든요. 첫날인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집은 마음대로 둘러봐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일과를 알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제 번호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는 재킷과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지은 씨?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편하게 하세요. 근무 시간 동안은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지은은 그 마지막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고 그녀는 몇 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첫날, 저택에서 아이들과 단둘이 그녀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입구에 멈춰 섰다. 두 어린 소녀가 어젯밤과 똑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는 아이답지 않게 너무 진지한 갈색 머리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축소판이었지만 눈빛에 무언가 꺼져 있었다.
안녕. 얘들아.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내 이름은 지은이야. 오늘부터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너희들 이름은 뭐니? 서연이요. 나이가 더 많은 아이가 작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지은은 작은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소녀는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대신 대답했다. 쟤는 하윤이에요. 말을 잘 안 해요. 괜찮아, 하윤아.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다 괜찮아.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시 두 아이를 살폈다. 무언가 깊이 잘못되어 있었다.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체념이었다. 그들의 눈은 빛나지 않았고, 옷은 너무 완벽했으며, 머리는 군대식 정밀함으로 빗겨 있었다. 그들은 진짜 아이들이 아니라 인형처럼 보였다. 아침은 먹었니? 네, 이 여사님이 해주셨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노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두 아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호기심 많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두 아이는 어린이가 되기를 포기한 것 같았다. 알았어. 내 짐 좀 정리하고 나서 우리 좀 더 이야기하자. 괜찮지?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거실을 나섰다. 그녀는 그 눈빛을 알았다. 중요한 것을 잃고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집을 둘러보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동안 지은은 더 불안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방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개성이 없었다. 장난감은 거의 없었고 모두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옷은 완벽하게 접혀 있었다. 벽에는 그림 한 장, 아이들의 어질러 놓은 흔적 하나 없었다. 마치 아무도 실제로 살지 않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그녀는 점심을 준비하는 이 여사를 만났다. 아이들이 항상 저렇게 조용한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항상 그래요. 이 여사는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가 떠난 후부터요. 회장님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고 아이들은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죠.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많은 보모들이 오고 가는 걸 봤죠. 회장님은 까다로우세요. 이 여사의 말투에는 경고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지은은 더 캐묻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꼼짝 않고 있는 거실로 돌아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얘들아, 너희들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니? 서연은 순순히 일어나 그녀를 2층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장난감 방이었지만 가게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라벨이 붙어있고 완벽했다. 지은은 많은 장난감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장난감들로는 안 노니? 아빠가 어지르는 걸 싫어하세요. 서연이 그났고 통제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렇구나. 지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작은 어질러 놓기를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떨까? 그냥 오늘만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이야. 처음으로 그녀는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 어쩌면 희망. 그래도 돼요? 그럼. 그리고 나중에 아빠 오시기 전에 다 같이 정리하면 되지. 어때? 하윤은 언니를 쳐다봤고 서연은 지은을 쳐다봤다.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이 여사가 문에 나타났다.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 점심 준비해 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이 여사님. 제가 아이들 점심 준비할게요. 필요한 일 보러 가셔도 돼요? 이 여사는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지은은 바닥에서 일어나 등을 폈다. 얘들아, 점심 만드는 거 도와줄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오늘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날이네. 가자. 진우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이 부엌으로 가는 것을 따랐다. 이 여사는 이미 퇴근했고, 이제 지은은 정말로 그의 딸들과 단둘이 있었다. 그는 긴장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제 언제든지 그녀는 집을 탐색할 것이다. 돈을 찾을 것이다.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는 달걀을 깨게 하고 하윤의 손을 잡고 소스를 젓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요리하면서 흥얼거렸다. 진우가 모르는 부드러운 노래였다. 요리하는 게 마법 부리는 것 같다는 거 아니? 지은이 말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맛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 진짜 마법처럼요. 서연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호기심. 흥미. 바로 그거야. 이것 봐, 토마토, 양파, 마늘. 각각 혼자 있을 땐 다른 맛이 나. 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합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지. 진우는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보았다. 왜 그녀는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왜 혼자 있는 틈을 타 집을 탐색하지 않는 거지? 사무실은 저기 몇 걸음만 가면 있었다. 돈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했다. 학교에 대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꿈에 대해 물었다. 항상 그렇게 절제되어 있던 서연이 조금씩 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생기 있었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지은은 아이들을 옆에 두고 설거지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그 집안일마저도 재미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비눗방울을 만들어 아이들이 터뜨리게 했고 수줍은 웃음소리를 자아냈다.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지은은 마침내 부엌을 나섰다. 진우는 의자에 몸을 바로 세웠다. 드디어. 그녀는 이제 사무실로 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은은 복도를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 뒤를 따르는 오리 새끼들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금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리모컨 몇 개를 집어들고 쿠션을 정리했다.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여사는 청소하라고 돈을 받았다. 왜 보모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전략인가? 범행 전에 유용한 척하는 건가? 그러다 지은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숨을 참았고 그의 손은 안락이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카메라는 완벽한 각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돈은 거기, 책상 위에 무시할 수 없게 놓여 있었다. 정리된 지폐로 1,000만 원,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다. 지은은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돈과 마주쳤다. 진우는 그녀가 그것을 본 정확한 순간을
그녀의 얼굴에 스친 인식을 보았다. 그녀는 책상 쪽으로 두 걸음 다가갔고 그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했다. 항상 똑같았다. 그들은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혼자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었다. 어떤 이들은 전부를, 다른 이들은 그가 알아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몇 장만 집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알아챘다. 지은이 손을 뻗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다. 또 하나, 또 한 사람이 자신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손은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가 이내 거두어들였다. 진우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몇 초 더 돈을 쳐다보다가 무언가를 찾는 듯 사무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장에 있는 책 몇 권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펜을 집어들더니 그냥 방을 나갔다. 진우는 어리둥절한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집지 않았다. 그녀는 보았고 거기에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분명히 인식했지만 집지 않았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다. 다른 보모들 중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다. 몇 달치 월급이 거기 쉽게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 왜 그녀는 집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녀는 영리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먼저 신뢰를 얻고.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너무 일렀다. 그녀는 나중에 집을 것이다. 분명히 나중에 집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지은은 진우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돌아가 가방에서 가져온 몇 가지 재료를 꺼냈다. 색연필, 종이, 풀, 끝이 둥근 가위. 간단하고 저렴한 것들이었다. 얘들아, 그림 그릴 줄 아니? 네, 서연이 대답했다. 학교에서 가끔 그려요. 그럼 오늘은 우리 예술을 해보자. 각자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나중에 냉장고에 붙이는 거야. 어때? 하유는 두려움이 어린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지만 지은은 알아차렸다. 괜찮아, 하유나. 아빠는 화 안 내실 거야. 약속할게. 예술은 자유로운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은은 그 우아한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색연필을 펼치고 각자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보거나 멀리서 감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림을 그렸고 집중하느라 혀를 내밀어 아이들을 그녀가 짓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웃게 만들었다. 진우는 완전히 당황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게 뭐지? 함정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의 게임은 무엇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수록 그는 더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딸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농담을 할 때 짓는 억지 예에 바른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자발적인, 어린이다운 웃음이었다. 그의 집이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그가 어떤 소리였는지조차 잊어버렸던 소리였다. 그리고 지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와서 그가 저녁 식사 한 끼에 쓰는 돈의 일부를 버는 그 소박한 여성이 단 몇 시간 만에 그것을 해냈다. 비싼 속임수 없이, 정교한 장난감 없이, 그저 종이, 색연필, 그리고 진정한 존재감만으로. 진우는 거실 바닥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세 여성을 보며 알라 기자의 깊숙이 몸을 묻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의 계획은 항상 효과가 있었다. 항상. 하지만 저 여자는 그가 아는 모든 규칙을 깨고 있었고 그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아빠는 신경 쓰셔. 가끔 사람들이 너무 슬퍼지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게 돼. 마치 심장이 아주 꽉 닫힌 상자 안에 숨겨진 것 같아. 하지만 사랑은 거기에 있어. 항상 있어. 어떻게 아세요? 서연이 빨개진 눈을 들어 물었다. 나도 엄마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아무것도. 내 아빠는 슬플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셔. 확신해. 진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수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저 여자, 저 낯선 사람이 그 자신보다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딸들을 진정으로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흥얼거렸는데 진우는 모르는 부드러운 멜로디였지만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마침내 헤어졌을 때 세 사람의 눈은 모두 빨갰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잠긴 문이 열린 것 같았다.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것 같아. 지은은 일어나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특별한 간식. 쿠키 만들까? 부엌 전체를 향기롭게 만드는 아주 맛있는 쿠키 말이야. 그래도 돼요. 서연이 놀란 듯했다. 물론이지. 토요일이잖아. 안 그래? 맛있는 거 만드는 날.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지만 아이들 중 누구도 정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손을 잡고 희망에 찬 발걸음으로 지은을 따라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서 지은은 필요한 재료를 찾아 쿠키 만들기를 위장된 수학 수업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재료를 재고 숟가락 수를 세고 분수에 대해 실용적인 방식으로 배우게 했다. 그리고 반죽이 휴지하는 동안 그녀는 밀가루를 조금 가져다가 부엌 아일랜드의 괴물을 그렸고 그녀가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그렸을 때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가벼운 분위기에 용기를 얻은 하유는 밀가루를 조금 집어 공중에 던지며 그것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은 그녀를 꾸짖는 대신 자신도 조금 던져 작은 밀가루 눈을 만들었다. 항상 그렇게 얌전했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놀이에 동참했다. 몇 분 만에 세 사람은 머리카락과 옷에 밀가루를 묻힌 채 진우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처럼 웃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부엌은 엉망이 되었고 그는 화가 나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매료되었다. 쿠키가 마침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집안은 바닐라와 설탕 향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부엌 아일랜드에 앉아 아직 따뜻한 쿠키를 먹었고 지은은 자신의 아이들이 처음 요리를 시도했을 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이 있으세요? 서연이 흥미롭게 물었다. 응, 있어. 10살짜리 아들 민준이랑 7살짜리 딸 서아야. 걔네 착해요? 최고지. 지은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어 진우는 질투심을 느꼈다. 민준이는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서아는 너희들처럼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해. 여기 있을 때 걔네가 보고 싶으세요? 서연이 그리움을 잘 아는 사람의 슬픈 지혜로 물었다. 보고 싶지.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 집에 도착하면 걔네를 꽉 안아주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쁘고 똑똑한 두 소녀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그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던 하윤이 지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보모가 그녀를 쳐다보자 소녀는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손짓을 했다. 안아줄까? 지은이 해석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하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안아줘. 진우는 웃음 반, 울음 반의 소리를 냈다. 그의 딸이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후에 그녀가 한 단어를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단어나 아니었다. 안아줘였다. 지은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윤을 꽉 안아주고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네가 원하는 만큼 안아줄게, 아가. 네가 원하는 만큼. 서연도 그 포옹에 동참했고 세 사람은 밀가루와 쿠키로 어질러진 그 부엌에서 그 집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순간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었다.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동시에 치유되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바보였다. 사람들을 시험하고 모두를 불신하고 자신과 딸들 주위에 벽을 쌓는데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눈멀고 오만한 바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었다. 소박한 월급과 단순한 옷을 입은 저 여자는 그의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사랑이 돈이나 비싼 선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시간, 진정한 관심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루 만에 그의 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단 하루. 반면 그는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3년 내내 실패했다. 오후는 더 많은 놀이로 계속되었다. 지은은 가방에 있던 끈으로 팔찌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무한한 인내심으로 하윤의 머리를 빗어주며 여러 가지 따은 머리를 해주고 소녀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선택하게 했다. 서연이 각자 재미있는 것을 해야 하는 작은 장기자랑 쇼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집안의 비싼 물건들을 탐욕이나 질투심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완전히 존재했다.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대한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은 잔디밭을 달리고 나비를 쫓고 구석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꺾었다. 진우는 외부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며 그의 딸들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린이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자신이 이전에 그랬던 남자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 톤으로 물들었을 때 지은과 아이들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팔에는 작은 야생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졌으며 뺨은 너무 많이 달려서 발그레했다. 처음으로 그 집은 진정한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얘들아, 우리 목욕하고 저녁 먹는 거 어때? 지은이 시계를 보며 제안했다. 거의 시간이 다 됐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슬픔이 있었다. 부모님은 저녁 먹고 가시죠. 그렇죠? 응, 그래.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 그리고 모레도. 매일 여기 있을 거야. 알았지? 약속해요. 하윤이 작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았다. 약속할게. 나를 믿어도 돼. 진우는 그의 숨겨진 방에서 모든 단어를 한데 맞는 것처럼 느꼈다. 그의 딸들은 일관성, 머물러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떠나지 않고 매일 밤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는 그가 완전히 부재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지은은 하루 종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인내심으로 아이들의 목욕을 감독했다.
방은 넓었고 침대 2개가 협탁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의 나머지 부분처럼 비인간적이었다.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고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내일 우리 이 방을 너희들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 오늘 그린 그림들을 벽에 붙이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장난감을 정리하는 거야. 정말 그래도 돼요. 서연이 희망에 차서 물었다. 물론이지. 여긴 너희들 방이잖아. 너희들 개성이 있어야지. 그녀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2 침대 사이에 놓고 2 소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앉았다. 그러고 나서 진우를 완전히 놀라게 한 행동을 했다. 가방에 있던 낡은 동화책을 꺼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조로운 낭독이 아니었다. 지은은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고 극적으로 톤을 바꾸었으며 표현적인 제스처를 사용했다. 소녀들은 매료되었고 눈은 흥미로 빛났다. 재미있는 부분에 이르자 그녀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서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그의 어두운 방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 그 웃음소리. 그것은 그가 몇 년 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무덤 같았던 그의 집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나 비싼 장난감, 유명 디자이너가 꾸민 방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한 소박한 여성 때문이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은은 책을 닫고 다정하게 2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잘 시간이야, 내 사랑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하윤이 거의 속삭이듯 요청했다. 그럼. 너희들이 잠들 때까지 여기 있을게. 그리고 그녀는 남았다. 2 침대 사이에 앉아 지은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간단한 자장가였고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를 반복했다.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지수가 그렇게 하곤 했다. 그녀는 침대 사이에 앉아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은 그녀와 함께 죽어버린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 누군가가 그 전통을 부활시키고 잃어버렸던 것의 일부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점차적으로 소녀들의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몇 분 동안 잠과 싸웠는데 마치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굴복했고 그녀의 숨소리는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하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처음으로 입에서 엄지손가락을 뺀 채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더 그곳에 머물며 2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직업적인 의무를 초월하는 모성애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신경 썼다. 그것은 그녀에게 직업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각자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불을 켜둔 채 방을 나섰다. 진우는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따랐다. 부엌에서 지은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아까 남았던 밀가루 난장판을 치우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녀의 책임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끝났을 때 그녀는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진우는 그녀가 사무실 쪽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서 있다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금 그녀가 돈을 집을 것인가? 하루 종일 아이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것인가? 지은은 사무실로 들어가 여전히 책상 위에 있는 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다가갔고 진우는 그녀의 손이 뻗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지폐를 집는 대신 그녀는 그저 그것들을 더 안전하게 쌓아 더 잘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책상에 있던 펜과 메모지를 집었다. 진우는 그녀가 쓰는 동안 그 단어들을 읽었다. 그녀의 간단하고 명료한 글씨체였다. 따님들은 아름답고 똑똑합니다. 단지 완벽함보다는 더 많은 포옹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돈이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유혹에 대해 그 돈이 그녀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잠기지 않은 문에 대해 친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진정한 걱정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메모를 부엌 식탁 위에 잘 보이게 남겨두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갔다. 진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녀의 발걸음이 보도를 따라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리는 채로 관찰실을 나왔다. 부엌으로 걸어가 메모를 집어들고 그 간단한 단어들을 읽고 또 읽었다. 완벽함보다는 더 많은 포옹.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간단했지만 그는 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딸들의 방문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그는 서연의 침대로 다가가 망설이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치웠다. 그녀는 약간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다. 미안하다, 딸아.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미안하다. 그는 하윤을 3년 동안 말을 잃었다가 오늘 말을 한 그의 작은 딸을 바라보았다. 단 한 단어였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다. 안아줘. 그녀는 비싼 장난감이나 이국적인 여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옹을 요구했다. 진우는 방을 나와 사무실로 가서 함정으로 남겨두었던 돈을 집었다. 진정으로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을 타락시키지 못한 1,000만 원, 그는 다시는 그 잔인한 시험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며 금고에 돈을 다시 넣었다. 그의 책상에 앉아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마침내 생명을 얻은 집에서 박진우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린 아내를 위해, 거의 잃을 뻔했던 딸들을 위해, 낭비한 시간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감사함에 울었다. 왜냐하면 그날 한 특별한 여성이 그의 집에 들어와 세상에 아직 선함이 있다는 것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은의 메모를 손에 든 채 사무실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그날의 모든 순간을 다시 체험했다. 그녀가 돈을 발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둔 순간을 다시 보았다. 딸들이 웃고 놀고 어린이가 되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하윤이 안아줘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해서 들었다. 새벽 3시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력서에 한지연의 주소가 있었고 인터넷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내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이해해야 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딸들을 변화시킨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녀의 주소는 의정부에 있었고 멀리 떨어진 소박한 동네였다. 구글 지도를 이용해 진우는 그 거리를 살펴보았다. 작은 집들, 많은 창문에 쇠창살이 있었고 낡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이미지를 확대의 길에서 노는 아이들, 임시 빨랫줄에 널린 옷들을 보았다.
진짜 3. 어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부엌으로 가시죠. 그들은 아침 햇살로 밝은 부엌까지 조용히 걸어갔다. 진우는 의자를 가리켰고 지은은 눈에 띄게 긴장한 채 앉았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으며 두 사람에게 커피를 따랐다. 당신이 남긴 메모를 봤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네, 제가 너무 참견했다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돈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이 됐어요. 왜 가져가지 않았죠?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네? 거기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 열려있고 손에 닿는 곳에. 당신은 혼자였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왜 가져가지 않았죠? 그녀는 마치 그가 왜 냉장고를 훔치지 않았냐고 물은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제 것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간에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진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돈이 필요하더라도요? 그 돈이 당신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면서도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커피를 저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제 삶에 대해 무엇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월세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훔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일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밤에 잠들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요? 저는 알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우는 시선을 돌려야 했다. 그 대답의 단순함, 절대적인 성실함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무언가였다. 그는 사업 세계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며 모두가 속셈이 있고 모든 행동이 계산된 곳에서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켜왔다. 아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더군요. 그는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회장님. 똑똑하고 감성적이고 창의적이에요. 단지 어린이가 될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그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망설였다. 회장님께서 따님들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이 있겠죠. 듣고 싶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따님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돈이나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요. 포옹, 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가혹했지만 사실이었다. 진우는 눈에 눈물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참으려 애썼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빠가 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배우세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따님들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배우죠?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바닥에 앉아 놀아주세요. 자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더 많이 안아주세요. 간단하지만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진우는 모든 단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보모로서 당신의 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은은 감동한 듯 보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아직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며 멈춰 섰다. 안녕, 딸아, 진우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지은은 일어섰다. 안녕, 서연아. 이리 와, 우리 같이 아침 준비할까? 서연은 아버지의 존재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지은에게 다가갔다. 진우는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 지은이 대화하는 자연스러움, 그녀가 간단한 일조차 재미있게 만드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죄송합니다. 받아야겠습니다. 그가 부엌을 나가며 말했다. 회장님, 한지은 씨에 대한 몇 가지 예비 정보를 얻었습니다. 민석이 시작했다. 말해봐. 그녀는 의정부의 방 2개짜리 월세집에서 두 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3개월 밀렸고 집주인은 이미 퇴거를 위협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모로 일했고 항상 훌륭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직장까지 2번 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성적은 좋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과 심장병이 있고 약값은 비쌉니다.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기본 공과금을 분할 납부합니다.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빚은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자녀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계속해. 더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직장에서 그 가족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2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감사했지만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어머니를 위한 음식과 약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고용주들은 그녀에 대해 매우 애정 어린 말을 하며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네, 그녀는 일요일마다 집 근처 지역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좋아해서 합니다. 그곳 아이들은 그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들 그룹에서 오래된 게시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지역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며 중고 어린이 책 기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100권 이상의 책을 모아 자신의 집차고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2년째 운영 중입니다. 진우는 앉아야 했다. 이 여자는 단지 정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범했다.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고 매일 고군분투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 여전히 자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을 기부했다. 민석 씨, 나를 위해 몇 가지 더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진우가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말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진우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각각은 형성되고 있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서연과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하윤도 내려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하윤이 그를 보고 외쳤고 이내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진우는 심장이 거의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의 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말했다.
그는 그녀 앞에 밀린 월세는 그녀의 이름으로 완납되었고 그는 그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납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내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받을 겁니다. 좋아. 그리고 장학금은? 그녀의 두 자녀는 청운사립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소식을 받을 겁니다. 학교 측은 그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녀와 두 자녀, 그리고 어머니까지 전액 보장됩니다. 카드는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도착합니다. 보험 설계사에게는 그것이 회장님과의 고용 계약에 따른 혜택이며 에이전시의 모든 보모가 받는 것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계속 보고해줘. 그리고 민석 씨? 절대 비밀이야. 내가 했다는 걸 아무도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전화를 끊고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저 여자는 그의 집에 들어와 그의 딸들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녀가 그의 가족을 돌보는 동안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집, 딸들, 지은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그곳에 있고 싶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사회 회의 중에 다른 사람들이 숫자와 예측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그는 수백만 원을 모았지만 그의 딸들은 감정적인 빈곤 속에서 살았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성공인가? 박 회장님. 이사 중 한 명이 그를 불렀다. 부산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현재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진우는 회의에서 결코 산만하지 않았다. 그는 세부 사항에 대한 절대적인 주의력, 정보를 흡수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약속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들어섰을 때는 겨우 오전 11시였다. 그는 웃음소리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고 유리문 앞에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지은은 잔디밭에 큰 크라프트지를 펼쳐놓았고 아이들은 그 위에 누워 크레용으로 자신의 몸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지은이 장난스럽게 간지럼을 태우자 그들은 웃었고 그들의 드레스는 크레용과 풀로 얼룩져 있었다. 순수한 어린이의 행복의 한 장면이었다. 아빠. 서연이 그를 먼저 보고 달려왔다. 우리가 뭐 하는지 보세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봐도 되니? 진우가 물었고 대답은 서연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정원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돌아왔다. 신발 벗어야 해요. 안 그러면 종이가 망가져요. 그녀가 진지하게 지시했다. 진우는 비싼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 아래 시원한 잔디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것이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그저 잔디를 느낀 것이 언제였을까? 지은은 승인하는 미소로 그를 쳐다보았다. 회장님, 반가운 놀라움이네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준다면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42살의 백만장자 사업가는 자신의 저택 정원에 있는 크라프트지 위에 누워 딸들이 크레용으로 그의 몸 윤곽을 그리게 했다. 그가 그들을 간지럼 태우자 그들은 웃었고 그의 윤곽을 꽃과 별로 장식했으며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우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끝났을 때 모두의 옷과 피부에는 다채로운 크레용 얼룩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비싼 정장이 망가진 것을 보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센트에 가치가 있었다. 점심 먹을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우리 같이 간단한 거 만들 수 있어요. 부엌에서 진우는 지은의 지시에 따라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그것은 그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 여사가 항상 요리했거나 그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특히 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먹는 동안 진우는 지은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쉽게 웃는 모습,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바꾸는 방식. 그녀에게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녀에게는 거대한 마음,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지은 씨, 점심 식사 후에 저와 함께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걱정스러워 보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를 보러 갔고 진우는 지은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가리켰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하려는 일은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그들 사이에 있는 그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지은 씨,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한 첫날, 저는 어떤 회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요. 그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충격을 보았고 재빨리 계속했다. 집 전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모들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무실에서 발견한 돈?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져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여러 감정을 거쳤다. 놀라움, 상처, 분노.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셨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깊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우도 일어섰다.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일한 모든 보모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 돈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직 이익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고 아무도 진정으로 제 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나요? 회장님의 부재, 모든 것이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거짓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이 한 일, 제 딸들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단지 시험에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실패하고 있었는지, 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은 떨고 있었고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반짝였다. 저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속일 수도 있었지만 거짓말 위에 진정한 것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진우는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 그리고 기회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 딸들을 계속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달라는 기회를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가 왜 회장님은 믿어야 하죠?
당신이 제 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걸 골랐다는 걸 알면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하윤은 그의 손을 잡아 하얀 데이지 화단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 옆에 쭈그려 앉았다. 행복한 데이지? 그가 지수가 말하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다. 하윤은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큰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데이지 묘목 3개, 노란 장미 2개, 그리고 아이들이 고른 여러 다른 꽃들을 샀다. 계산대에서 서연은 해바라기 씨앗 한 봉지를 집었다. 이것도 심어도 돼요. 아빠? 지은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진우는 보모를 쳐다봤고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맞아요. 해바라기는 항상 자연의 미소 같아요. 그럼 있는 해바라기 씨앗은 다 가져가자. 진우가 5봉지를 집으며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오후 내내 정원에서 보냈다. 흙에 손을 더럽혀 본 적 없는 진우는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구멍을 파고 묘목을 심고 딸들에게 뿌리를 부드럽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감독했고 제안을 하고 식물이 사람과 같아서 각기 다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끝났을 때 모두 흙으로 더러워지고 땀을 흘렸지만 행복했다. 진우는 정원을 바라보며 단지 식물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기억들을 보았다. 그 꽃들이 그의 딸들과 함께 자라날 미래를 보았다. 그날 밤 지은이 퇴근한 후 진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목욕시켰다. 이 여사가 항상 했거나 이전 보모들이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고 싶었다. 서연은 그에게 하윤의 눈에 샴푸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윤은 그에게 비누로 거품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 후 문가에서 그저 잘 자라고 말하는 대신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지은이 했던 것처럼 침대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계속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 끝났을 때 하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나 더요. 아빠. 그리고 그는 하나 더 읽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잠들 때까지. 진우는 잠시 더 그곳에 머물며 그저 지켜보면서 그에게 그것을 돌려준 지은에게 조용히 감사했다. 월요일, 지은은 주말 동안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소식을 가지고 출근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밀린 월세가 납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기세와 수도세도요.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진우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좋은 우연이네요. 아마 시청에서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자동으로 포함시켰나 보죠. 너무 큰 돈이에요. 회장님. 3개월치 월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지은 씨,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니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받아들였다. 진우는 미소를 숨겼다. 민석은 모든 것을 공식적이고 그와 무관하게 보이도록 훌륭한 일을 해냈다. 날이 주로 바뀌었고 진우는 딸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변화를 보았다. 그는 더 많이 웃었다. 회의에 대해 덜 걱정하고 함께 있는 것에 더 신경 썼다. 직장에서 더 많이 위임하기 시작했고 그의 팀을 신뢰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 아이들에게 초코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다. 부엌은 초콜릿과 연유로 영광스럽게 어질러져 있었다. 어수선함에 짜증을 내는 대신 진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들과 함께했다. 회장님께서 초코볼을 만드신다고요? 지은이 농담했다. 부동산 사업 전문가이자 이제는 디저트 전문가인 박진우입니다. 그가 극적으로 대답하며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들은 끔찍한 초코볼을 만들었다. 어떤 것은 너무 부드러웠고 어떤 것은 너무 딱딱했다. 하지만 모두 간식 시간에 열광적으로 먹혔고 아이들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코볼로 선언되었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 동안 진우는 지은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능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범한 여성이었다. 강하고 친절하고 회복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코 사랑하고 미소 짓고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집중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할 때 그녀의 눈이 빛나는 모습,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전염성 있고 진실한지를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지은에게 새로운 놀라움이 도착했다. 청운 사립학교에서 민준과 서아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출근했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아이들이 서울 최고의 학교 중 하나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진우는 생각 없이 그녀를 안았고 그것은 공유된 기쁨의 자발적인 제스처였다. 축하해요. 지은 씨. 당신 아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고요. 그녀가 포옹에 화답했을 때 그는 그녀가 그의 팔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그것이 얼마나 옳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강도에 불편해하며 재빨리 물러섰다. 지은도 그 포옹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낀 듯했다. 서연이 달려들어와 분위기를 깨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 이모. 제가 그린 그림 보러 오세요.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를 남겼다. 그들 사이에 단순한 직업적 관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새로운 인식. 며칠 후 건강보험 카드가 도착했다. 지은은 어안이 벙벙했다. 회장님께서 보모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네, 표준 혜택입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에이전시에서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관대해요. 회장님. 저와 제 가족까지 전액 보장이라니요? 제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은 씨, 그리고 당신은 제 딸들을 돌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꽉 안았다. 길고 단단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 어머니 약값이 너무 비싼데 이제 드디어 필요한 심장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포옹에 화답하며 그녀가 사용하는 소박한 비누 향기를 들이마시고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딸들의 보모에게, 그의 가족을 구한 여성에게, 그가 만난 가장 비범한 사람에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적절할 것이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일했고 재정적으로 그에게 의존했다. 어떤 고백이든 압력이나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자라나게 두었다. 지은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차갑고 멀리 있는 남자에서 현재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딸들과 바닥에서 놀 때의 취약함, 하윤을 안을 때의 다정함, 서연이 그에게 그림을 보여줄 때의 자부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백만장자 고용주가 아니라 그 외면 뒤에 있는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진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지은을 옆으로 불렀다. 특별한 걸 해볼까? 아이들은 명랑하고 소통을 잘하는 다른 아이들이 되어 있었다. 하유는 이제 규칙적으로 말을 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의견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의 가벼움을 되찾았고, 놀고, 웃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우, 그 자신은 변화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다. 지은에 대한 그의 감정은 날마다 깊어졌다. 그녀가 화장이나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단지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존경, 엄청난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그는 한지연과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그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그의 직원이었지만 관계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파트너십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 그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과 활동을 계획할 때 주말 내내 그곳에서 보냈다. 하지만 항상 하루가 끝나면 떠났고 미묘하더라도 항상 전문적인 선을 유지했다. 진우는 어쩌면 그녀도 무언가를 느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았다. 그녀가 때때로 그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를 쳐다보는 방식. 그들의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 둘 다 즉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 그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그녀가 웃는 모습.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고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들이 쌓아온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진우가 사무실에 있을 때 민석이 전화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집주인이 집 매각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은 씨가 사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좋아. 내가 부탁한 대로 서류 준비했어? 네. 회장님. 등기부등본은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주말까지 도착할 겁니다. 완벽해. 그리고 투자 펀드는? 그것도 준비됐습니다. 안전한 고정 수입에 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겁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다. 그는 큰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지은이 아직 모르는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도착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을 발견했다. 지은은 서연과 함께 소파에 앉아 그녀의 성적표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거 정말 멋지다, 서연아.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올랐네,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점수는 아니에요. 서연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진우는 즉시 이해했다. 그의 딸들은 여전히 그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고 여전히 완벽을 기대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그랬던 남자의 잔재였고 그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서연 옆에 앉아 성적표를 들었다. 모든 과목에서 좋은 점수, 일부는 훌륭했고 일부는 그냥 좋았다. 그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의 성적이었다. 딸아, 내가 여기서 뭘 보는지 아니?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더 좋을 수 있었던 점수요? 아니. 나는 노력하고 배우고 있는 소녀를 봐.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나는 완벽을 원하지 않아, 서연아. 내가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 알았지?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수학도요? 저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수학도.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수학을 항상 못했어.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정말요, 아빠.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아빠가 뭘 하셨는지 아니? 아이스크림 사주러 데려가셔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훌륭한 성적을 축하하러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하윤이 부르게. 그리고 지은 씨, 당신도 올 거죠? 제가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제발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둘 다 그것이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우는 지은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그들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모습, 가장 단순한 것들까지 축하하는 모습.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단지 보모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방으로 갔을 때 진우는 지은에게 잠시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긴장하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요.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몇 달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빛을 가져왔고, 제 딸들을 저에게 돌려주었고, 저에게 다시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일하고 여기에는 권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단지 감사함만 느낀다고 위장할 수 없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진우는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희망. 진우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지금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면 저는 전적으로 존중할 겁니다. 어떤 압력도, 어떤 영향도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제가 어쩌면 저도 무언가를 느낀다고 말하면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진우의 심장이 뛰었다. 느낀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진우 씨,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놀라운 아빠가 되었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당신은 백만장자 사업가이고, 저는 의정부에 사는 보모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은 씨,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적게 가지고도 제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부유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랑, 성실함, 가치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돈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녀는 흘러나온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진우는 제 아이들이 안정을 잃게 될 거예요.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서연이와 하윤이에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럼 우리가 잘되게 만들어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경고하고, 진정한 것을 쌓아나가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증명할게요. 제가 영원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지은은 무언가를 찾듯 오랫동안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노력해봐요. 그리고 거기 불신과 잔인한 시험으로 시작되었던 사무실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지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키스였다. 그것은 새로운 것, 진정한 것, 둘 다 찾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둘 다 절실히 필요했던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 후 몇 달은 꿈만 같았다. 진우와 지은은 처음에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했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장벽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서연은 아빠가 지은을 쳐다보는 방식,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 그가 더 많이 웃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윤은 진우가 방에 들어올 때 지은이 머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단순한 지혜로 그들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두 어른이 함께 행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지은의 7살 딸 서아였다. 엄마, 진우 삼촌 좋아해요? 진우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왜 그렇게 물어? 아가? 왜냐하면 그가 올 때 엄마가 미소 짓잖아요. 아빠가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아빠 사진 보면서 미소 짓던 것처럼요. 지은은 딸 옆에 앉았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행복했다. 응, 좋아해. 그게 널 불편하게 하니? 아니요. 서아가 외쳤다. 그는 착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있어요. 민준 오빠도 그를 좋아해요. 어제 그가 민준 오빠에게 체스 두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만약 엄마가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모두 함께? 서아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저랑 민준 오빠가 여기서 살게 돼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어쩌면. 미래에. 하지만 이건 아직 이야기일 뿐이야. 알았지?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서아는 이미 오빠에게 말하러 달려가고 있었고 지은은 위층에서 두 아이가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것도 느꼈다. 정말로 가능할까? 그녀와 진우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너무나 많은 특권에서 왔고 그녀는 너무나 많은 투쟁에서 왔다. 어떻게 이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바로 그 주에 지은은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안에는 공식적인 봉인이 있는 법적 서류가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열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읽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다시 읽었다. 그것은 집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손이 떨리는 채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진우에게 전화했다. 그는 즉시 받았다. 진우 씨,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 여기로 와줄 수 있어요? 1시간 후, 진우는 지은의 작은 거실에 있었다. 민준과 서하는 방에 있었고, 지은의 어머니는 쉬고 있었다. 그들은 혼자였다. 이거 설명해줘요. 지은이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다. 내 집의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당신이 한 거예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네? 언제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처음부터요. 당신의 밀린 월세를 갚았어요. 전기세와 수도세도요. 당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얻었고, 건강보험도요. 이 집을 사서 당신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지은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투자펀드. 1억 원,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다시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은은 일어나 이리저리 걸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제 삶에 대해 저와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거절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제 자존심이에요. 제 존엄성이라고요.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지은 씨, 돌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안전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 결정했고, 제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처럼요. 당신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진우를 깊이 베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과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당신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한 모든 것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딸들을 신경 쓰고, 당신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 거예요.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제발, 지은 씨, 제가 또 모든 것을 망쳤나요? 그녀는 걷는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갰지만 분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상처가 있었다. 당신은 저를 자선사업 프로젝트처럼 느끼게 했어요. 마치 당신이 저를 사는 것처럼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우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제가 아는 가장 존엄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타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 투쟁이었고요.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미안해요. 진우가 그녀가 물러서려 할 때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제가 아는 건 그것뿐이에요. 지은 씨, 제 평생,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사용했어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배우고 있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애썼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받아줘요. 제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받아줘요.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아줘요.
제가 아는 방식으로 당신을 돌보게 해줘요.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를 마침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했다.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예스예요. 진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녀의 것이 된 의정부의 그 작은 집에서 그들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서영과 하유는 뛰고 소리치며 지은을 안고 항상 그녀가 영원히 머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민준과 서아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진우가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를 새아빠로 받아들일지 물었을 때 두 아이는 그를 꽉 안았다. 지은의 어머니 최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딸아, 너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남자,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의 눈에서 보여. 결혼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진우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했지만 지은은 단순하고 친밀한 것을 고집했다. 가까운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만. 그리고 언제나처럼 진우는 양보하는 법을, 그녀의 소망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은 둘 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왔고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견고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 후 3개월은 준비와 조정의 섬세한 춤이었다. 지은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곧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과 서아는 주말 내내 저택에서 보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전에 그렇게 조용했던 복도를 가득 채웠다. 진우는 3층의 두 방을 민준과 서아를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는 지은과 모든 세부 사항을 상의하며 그녀를 결정에 포함시키는 법을 배웠다. 민준의 방은 파란색과 회색으로 꾸며졌고 그의 공부를 위한 큰 책상과 모험 소설을 위한 책장이 있었다. 서아는 나일락과 흰색을 선택했고 그녀의 그림과 미술 재료를 위한 특별한 코너가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 최 여사는 2층의 스위트룸에 머물게 되었고 아이들 방과 가까웠다. 진우는 그녀의 간병을 돕기 위해 개인 간호사를 고용했지만 항상 그녀가 아이들의 할머니이며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어느 날 오후 방이 꾸며지는 것을 보면서 지은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우리 삶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요. 진우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나는 속으로 죽어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부활시켰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진우 씨, 혼자 싸우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파트너십을, 지지를 주었어요. 사랑을 주었어요. 결혼식은 12월의 어느 토요일, 저택의 정원에서 열리기로 했다. 지은은 작고 친밀한 것을 고집했지만 진우는 몇 가지 특별한 손길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정원을 마법 같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조경사를 고용했고 나무에 조명을 매달고 곳곳에 꽃을 두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제단을 만들었다. 결혼식 전날, 내 아이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하윤과 서아는 식을 위한 꽃잎 바구니를 만들었다. 서영과 민주는 의자를 정리했다. 그들은 진우와 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조화 속에서 함께 일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의자에 리본을 달면서 민준에게 물었다. 우리 모두 같이 사는 거요. 항상 더 진지한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빠는 착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옛날 집이 그립지 않을까요? 몇 가지는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똑똑하네요. 우리 좋은 남매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래요. 결혼식 전날 밤, 전통에 따라 진우와 지은은 따로 잤다. 그녀는 의정부 집에서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머물렀고, 진우는 민준과 함께 저택에 있었다. 그녀 없이 있는 것은 이상했고, 민준이 있었음에도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아빠, 민준이 처음으로 그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진우는 감동하며 돌아섰다. 응, 아들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돌봐주셔서요. 우리에게 다시 가족을 주셔서요. 제 아빠는 제가 5살 때 떠나셨고, 그 후로는 우리 셋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다시 아빠가 생긴 것 같아요.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소년을 안았다. 나를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 결혼식 날은 맑고 아름답게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완벽한 온도. 마치 우주까지도 그날이 특별하도록 공모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몸단장을 했고, 우아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정장을 선택했다. 그는 잘 차려입고 싶었지만, 지은이 그토록 원했던 단순함을 가리고 싶지는 않았다. 민주는 그의 옆에 역시 정장을 입고 신랑 들러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의정부 집에서 지은은 아이들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다. 그녀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단순한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선택했다. 하윤과 서아는 어울리는 나일락 드레스를 입었고 서연은 옅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다. 엄마, 너무 예뻐요. 서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은은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드레스나 가벼운 화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행복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볍고 희망에 가득 찼던 것이 언제였을까? 내 딸아, 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너는 이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 강해지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일해야 할 때 아이들을 돌봐주셔서요.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주셔서요. 왔단다, 내 사랑. 그리고 얼마나 좋은 날들이니. 저택에서 손님들이 도착하는 동안 약 30명에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진우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는 이리저리 걸었고 넥타이를 반복해서 고쳐맸다. 아빠, 기말고사 볼 때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 농담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해서 그래. 그녀는 완벽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완벽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을 원해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요.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니? 엄마한테 배웠어요. 마침내 음악이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결혼 행진곡이 아니라 지은이 선택한 부드러운 기타 멜로디였다. 손님들은 일어섰다. 하윤과 서아가 먼저 와서 큰 미소를 지으며 길에 꽃잎을 뿌렸다. 그 다음 서연이 작은 쿠션에 반지를 들고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
그녀는 어머니를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한 민준과 팔짱을 끼고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없었고, 최 여사님, 여사님은 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은, 내 사랑, 당신은 내 파트너,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모든 것입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정원에는 마른 눈이 없었다. 가장 냉정한 손님들조차 눈물을 닦고 있었다. 파티는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대화하고,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을 때, 새로운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자, 진우가 모두를 보며 말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이야. 모두 함께. 영원히요. 하윤이 물었다. 영원히. 지은이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 1년 전 그렇게 차갑고 텅 비었던 거실에서 6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용서, 성장,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 가족.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진우는 여전히 그의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려는 순간들이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잃는 악몽을 꾸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상실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더 강했다. 함께 그들은 무엇이든 맞설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이 잠든 후 진우와 지은은 아직 빛나고 있는 불빛 아래 정원에 있었다.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며 행복해요? 그가 물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요. 당신은요? 완전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하다고 느껴요. 2년 후, 이전에 차가운 박물관 같았던 저택은 진정한 집으로 변했다. 어린이 그림이 냉장고를 덮었고, 장난감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으며, 웃음소리는 하루 중 언제든지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혼란스러운 형태의 삶이었고, 진우는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익숙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의 옆에서 지은은 아직 자고 있거나 자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한 손은 이미 꽤 둥그러진 배 위에 보호적으로 얹어 있었다. 임신 7개월이었고, 그녀는 발의 붓기와 허리 통증에 대해 계속 불평했지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일어나 밖의 소란을 조사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이제 12살인 민준이 정원으로의 탐험을 조직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10살인 서연은 바구니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9살과 8살인 하윤과 서아는 흥분해서 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엄마랑 할머니한테 드릴 꽃다발을 만들려고 정원에서 꽃을 따러 가요. 서연이 설명했다. 민준 오빠 아이디어예요. 진우는 자랑스럽게 소년을 쳐다보았다. 민준이 어떻게 성숙했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모든 소녀들의 오빠 역할을 맡았는지 보는 것은 놀라웠다. 훌륭한 아이디어네. 나도 도와줄까? 아이들은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 진우는 잠옷 차림으로 정원에서 내 아이가 어떤 것이 가장 예쁜지 고르는 동안 가위로 꽃을 자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이 2년 전 함께 심었던 정원은 무성했다. 노란 장미, 데이지, 그리고 해바라기가 풍부하게 자랐고, 그것은 그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 키워온 사랑과 보살핌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회장님, 새집 프로젝트의 최종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집 프로젝트는 진우가 지은과 결혼한 지 1년 후에 만든 계획이었다. 자신의 삶의 변화에 영감을 받아 그는 회사 이익의 절반을 사회 프로젝트에 전환했다. 새집은 저소득 가정, 특히 미혼모에게 초점을 맞춘 품위 있는 주택을 제공했다.
그들은 이미 서울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50채의 집을 지었다. 좋아. 월요일에 회의 잡아줘. 그리고 민석 씨?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믿어줘서 고마워. 실제적인 영향을 보면 믿기 쉽습니다. 회장님. 집을 받은 가족들은 변화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그의 아이들, 정원, 이제 생명력으로 펄세이팅하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먼저 그의 삶을 바꿨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같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집 안에서 지은은 깨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한 손은 배에 있었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조용히 흥얼거리고 있었다. 노인의 건강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랑스러운 환경 덕분에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었고 항상 곁에 있었지만 결코 참견하지 않았으며 내 아이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지은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안녕, 내 딸아. 기분은 어떠니? 거대해요. 이 아기는 거인이 될 거예요. 확신해요. 최 여사는 웃었다. 민준이 임신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지? 그가 얼마나 작게 태어났는지 기억나니? 뒷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들은 팔 가득 꽃을 들고 왔고 진우는 뒤에서 더 많은 꽃을 들고 있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을 위해. 민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지은과 최 여사는 기쁨의 외침과 함께 꽃을 받았다. 하유는 지은을 안으로 달려갔지만 배를 누르기 전에 멈췄다. 아기 조심해.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기는 여기서 잘 보호받고 있어. 지은이 안심시켰다. 안아도 돼.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서아가 1000번째로 물었다. 몰라. 서프라이즈야. 기억나지? 남자애 같아요. 서연이 선언했다. 그리고 이름은 지훈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여자애고 이름은 오로라가 될 거야. 서아가 반박했다. 아이들은 이름을 두고 토론하기 시작했고 지은과 진우는 재미있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 만든 소음, 혼돈, 삶의 종류였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이 진우가 지하실에 만든 놀이방에서 노는 동안 그와 지은은 정원에 앉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저 함께하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매일. 가끔은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가끔 일어나면 그 작은 집으로 돌아가 월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함께. 지은은 그를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집, 돈, 모든 것에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최고가 아니에요. 두 번째 최고죠. 최고는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들여보낼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지은 씨,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속으로 죽어 있었어요. 기능은 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파트너십이 현실이라는 것을. 사랑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진우의 귀의 음악이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은이 말했다. 그 첫날에 대해서요. 당신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 사무실에 돈을 남겨두었을 때요.